때는 조선 후기 지리산의 장엄한 산줄기가 드넓은 들판을 감싸 안은 고즈넉한 구례 땅에 도좌수라는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구례 땅을 밟는 자는 그 누구라도 도좌수의 그림자를 밟지 않고서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정도였으니 그의 위세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는 이 고을 제1의 천석군이자 작은 왕처럼 군림하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논밭은 지평선 끝까지 펼쳐져 있어 마치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였습니다. 이른 칸이 넘는 그의 기와집은 위험 있는 자태로 솟아있어 흡사 거대한 궁궐을 보는 듯 했습니다.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드는 하인들은 구름대 같았고 그의 둘째 아들은 일찌감치 과거에 급제하여 순천원님 자리에 올라 집안의 위세를 더욱 높였습니다. 집안에는 권세를 얻은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마를 날이 없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만복을 누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례 제1의 부자이면서 동시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지독한 수전노였습니다. 그의 탐욕은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심연과도 같아서 굶주린 짐승처럼 재물을 탐했습니다. 해마다 굶주림이 시작되는 봄이 오면 그는 가난한 소장농들에게 높은 이자의 장리쌀을 놓아 그들의 목을 죄었습니다. 그리고 황금비두로 물드는 가을 추수 때가 되면 그들의 피와 땀이 서린 땅을 가차없이 빼앗았습니다. 그의 곳간에는 묵은 곡식이 산처럼 쌓여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곳간 문은 단 한 번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열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비대 허덕이는 채무자의 집에 어리고 아리따운 처녀라도 있으면 기어이 그녀를 첩으로 삼아 자신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 소리가 하늘을 찔렀으나 도좌수의 귀에는 그저 한낮의 바람소리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 한 푼이라도 손해볼까 노심초사하는 탐욕의 빛이 역력했고 단 한 톨의 곡식이라도 허투루 쓰일까 염려하여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언제나 쌀 썩는 냄새와 돈 새는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방서방이라는 자를 집사로 들였습니다. 방서방은 본디 약삭빠른 장사꾼으로 신리박에서도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재주를 지닌 자였습니다. 방서방은 도좌수의 명을 받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문을 챙겼고 그의 주머니 또한 날마다 두둑해졌습니다. 도좌수는 그런 방서방을 곁에 두고 더욱더 탐욕의 불꽃을 활활 키워나갔습니다. 어느 깊은 밤, 사랑채에 누런 술 냄새를 풍기며 방서방이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할 시각이었음에도 도좌수는 방서방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이 늦은 시각에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또 돈 냄새 나는 곳이라도 찾은 게냐? 방서방은 짐짓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리, 소인이 오늘 주막에서 이상한 소문을 하나 듣고 왔사옵니다. 도저히 나리께 아뢰지 않고는 잠들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소문이옵니다. 그 말에 도좌수의 낯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고 조금 전의 나른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소문이기에 이 밤중에 찾아온 것이냐? 답답하게 굴지 말고 어서 말해보거라. 방서방은 짐짓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도좌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의 계산적인 눈빛은 도좌수의 격앙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리, 다름이 아니오라. 목수오가 놈에 관한 소문이옵니다. 지난 봄에 나리 곡간을 증축하느라 2달이나 일했던 그 오 목수 말이옵니다. 도좌수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 목수는 도좌수의 집에서 품삯의 절반도 채 받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돌아갔던 자였습니다. 본디 도좌수의 집에서 웃으며 나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찬모가 나갈 때는 깨진 접시와 사발값을 죄다 제하였고 머슴이 나갈 때는 아파서 일을 못한 날까지 미주알고주알 적어두었다가 세경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 오 목수가 2달을 꼬박 일하고도 품삯을 고스란히 받았을리 만무했습니다. 도좌수는 그 기억에 절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흥! 그놈이라면 짐작이 가는구나. 그런데 그놈이 왜 또 내 입에 오르내리는 게야?
고약한 소문이라도 퍼뜨리고 다녔더냐? 아니옵니다. 나리. 오히려 나리께 피가 되고 살이 될 소문이옵니다. 영곡사 위로 피아골이 이어져 있지 않사옵니까? 그 피아골 깊숙한 곳에 오래도록 폐가나 다름없던 흉가가 한 채 있었는데 며칠 전 유 도사라는 백발의 도인이 이사를 와 그 집을 수리하려 했다 하옵니다. 그런데 그 집 수리를 맡게 된 목수가 다름 아닌 그 오 목순 녀석이었지 뭡니까? 도 좌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피아골 깊은 곳의 흉가라면 산짐승이나 드나들 법한 외딴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웬 도인이 나타나 집을 수리한다니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단 말이냐? 어서 속 시원히 말해보거라. 도 좌수는 성질 급한 태도로 방서방을 다그쳤습니다. 나리, 그 오 목순 녀석이 말하길 집을 수리하다가 골방벽이 퉁퉁 비어 있어 혹하여 살짝 헐어봤더니 글쎄 그 안에 진주 목걸이, 금반지, 은팔찌가 가득한 보물 창고였다 하옵니다. 오 목수 녀석, 보물을 발견하고는 너무 놀라 다시 벽을 덮어두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하옵니다. 방서방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 좌수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 보물이라니? 당장 오늘 밤 우리 집 하인들을 이끌고 가서 그 도사라는 놈을 묶어놓. 도 좌수는 채 말을 잇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방서방은 단호하게 도 좌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나리. 그건 아니 되옵니다. 그 소문이 이미 오 목수 녀석의 입에서 새어나왔으니 다른 이들의 귀에도 들어갔을지 모릅니다요. 그리 경거망동하다가는 이를 그르칠 뿐더러 자칫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요. 도 좌수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보물을 손에 넣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방서방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방서방은 도 좌수의 성미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조급함을 다독이며 다른 묘책을 제시했습니다. 오 목수 녀석이 처음에는 그리 말했습니다만 제가 넌지시 떠보니 이내 입을 닫더이다. 망치를 들고 온 집안을 두드려 보니 벽이 텅 비어 있었다고 슬쩍 내비치니 아차 싶었는지 더는 말하려 하지 않더군요. 필시저 혼자 차지하려는 속셈인 듯 싶습니다요. 방서방의 말에 도 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목수 또한 재물에 눈먼 평범한 목수에 불과할 터 그가 보물의 소문을 함부로 떠벌릴 리 없었습니다. 방서방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서방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지는 듯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방서방은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 연곡사로 향했습니다. 연곡사에 다다른 방서방은 주지 스님을 찾아가 공손히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방서방은 진즉 경건한 표정으로 피아골 흉가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오랜 궁금증을 푸는 듯한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스님, 소인이 여쭙니다. 저 피아골 깊숙한 곳에 오래도록 폐가나 다름없던 흉가가 한 채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의 내력이 자목 궁금하여. 혹 아시는 바라도 있으십니까? 스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으나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자네가 묻는 곳이 어딘지 알겠네. 그곳은 예전의 산적들의 소굴이었지. 흉악한 무리들이 드나들며 백성들의 피눈물을 앗아가던 곳이야. 지금은 다 사라지고 그 두목의 집 한 채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이지. 오래도록 비어 있었으니 음한 기운이 서려 있음에 틀림없을 걸세. 방서방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이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산적 두목의 집이라니 보물이 숨겨져 있을 법한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그는 스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고 서둘러 도 좌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리. 소인이 영곡사 스님께 듣고 왔사옵니다.
그 흉가는 다름 아닌 산적 두목의 집이었답니다. 도 좌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산적 두목의 집이라면 보물이 숨겨져 있을 개연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침이 고이는 듯 했습니다. 산적 두목의 집이라니. 그럼 필시 그 안에 재물이 가득할 터. 그러하옵니다. 나리. 하오니 그 집을 통째로 사들이시는 것이 옳을 줄 아뢰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모든 것을 나리 손에 넣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옵니다. 도 좌수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집을 사들여 주인 행세를 한다면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안심하고 보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재물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옳다. 방서방, 내 말이 100번 옳다. 당장 그 유도사라는 자를 만나 그 집을 사들이도록 하자. 어서 나를 앞세우거라. 나리,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사옵니다. 소인 혼자 먼저 다녀와 유도사의 속내를 떠본 후에 나리께서 직접 나서시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저 도인이라는 자, 심상치 않은 인물이옵니다. 도 좌수는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방서방의 치밀함이 마음에 들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서방은 그날 오후 혼자서 흉가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유도사를 만난 방서방은 능청스러운 말솜씨로 그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서방이 빈말을 늘어놓으며 떠보았으나 유도사는 미동도 없이 그저 차를 내어줄 뿐이었습니다. 방서방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돌아와 도좌수에게 보고했습니다. 나리, 그 유도사라는 자, 좀처럼 속내를 알 수 없는 인물이었사옵니다. 허나 그 집 옆을 지나가다 들른 척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고 왔사옵니다. 도좌수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방서방은 곧이어 다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허나 나리께서 직접 방문하시어 그 집의 풍경을 보신다면 필시 유도사도 마음을 열 것이옵니다. 그 집은 비록 낡았으나 물길이 굽이쳐 흐르는 곳에 자리하여 기운이 예사롭지 않더이다. 나리께서 직접 보시고 탐을 내신다면 유도사도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할 것이옵니다. 다음 날 도좌수는 방서방과 함께 피아골의 흉가로 향했습니다. 도좌수는 툇마루 난간에 기대어 콸콸 흘러내리는 물길을 보며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유도사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었고 도좌수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틈만 나면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골방 쪽을 향했습니다. 차 한 잔을 얻어 마시고 도좌수와 방서방은 흉가를 나섰습니다. 도좌수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는 이미 그 집이 자신의 것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튿날 방서방은 다시 홀로 흉가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더욱 경쾌했습니다. 어젯밤 도좌수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확인한 터라 이제 유도사를 꿰어낼 차례였습니다. 도사님, 소인이 드릴 말씀이 있어 다시 찾아왔사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어제 저희 나리께서 이곳을 둘러보시고는 그만 홀딱 반하셨사옵니다. 이 유려한 물길과 고준한 기운에 마음을 빼앗기셨으니 필시 나리께서 밤잠을 못 이루실 듯하옵니다. 유도사는 조용히 차를 따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 같았습니다. 방서방은 유도사의 반응을 살피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여 나리께서 혹 이 집을 파실 생각은 없으신지 소인을 보내 물어보라 하셨사옵니다. 만약 파실 뜻이 있으시다면 나리께서 기꺼이 후하게 쳐드리겠다 하셨사옵니다. 허허, 이 늙은이가 거처할 곳이 여기뿐이거늘 어찌 팔 생각을 하겠소이까. 유도사의 단호한 거절에 방서방의 얼굴에 잠시 당황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능청스럽게 웃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리께서 이 집을 탐내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시오매 소인이 차마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사옵니다. 부디 제고하여 주시옵소서.
나리께서는 이 구례 땅에서 가장 재물이 많은 분이시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 값을 치러주시겠사옵니다. 유도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방서방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서방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흉가를 찾아가 집을 팔 것을 종용했습니다. 끈질긴 설득에 유도사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늙은이 실은 이곳이 평생 머무를 곳이라 여겼소이다. 허나 그대 나리의 성의가 지극하니 혹시 판다면 얼마까지 주실 수 있겠소이까? 방서방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유도사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좌수의 욕심을 최대로 부추길 만한 가격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나리께서 300냥까지는 너그러이 주실 수 있다 하시옵니다. 방서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도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값에 마음이 상하는구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방서방은 매일같이 흉가를 드나들며 가격을 올렸으나 유도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서방은 황급히 도좌수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소인이 오늘 저작거리에서 김도식이라는 자를 만났는데 그 자도 그 집을 사려는 눈치였사옵니다. 도좌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눈은 질투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뭐라, 그놈이 감히 나의 것을 넘봐. 당장 값을 올려서라도 그 집을 사들여라. 500냥이든 700냥이든 1000냥이든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그 집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 방서방은 득의양양한 미소를 감추며 유도사에게 더 높은 값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3000냥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도좌수에게 낙찰되었습니다. 구례에서 76칸짜리 궁궐 같은 집도 1000냥이면 살 수 있는 값을 피아골 산속의 낡은 7칸 집에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도좌수는 막대한 돈을 지불했지만 곧 얻게 될 보물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구례에서 힘 좋은 목수 2사람을 데려와 세상에 단 하나뿐인 3000냥짜리 흉가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석가래 하나, 기둥 하나라도 부서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해체하라. 보물이 숨겨진 골방벽에 다다르자 도좌수는 직접 나서서 망치로 벽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과연 텅 빈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벽을 조심스럽게 헐어라. 단 한 조각도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혹여 안에 무언가 있다면 나에게 먼저 아뢰어라. 목수들은 도좌수의 명에 따라 조심스럽게 벽을 헐기 시작했습니다. 흙벽과 나무 판자가 하나둘 떨어져 나갈수록 도좌수의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마침내 벽의 안쪽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도좌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숙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도좌수의 얼굴에 가득했던 기대감은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혼란으로 흔들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골방벽 속에서 나온 것은 진주 목걸이나 금반지가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보석 대신 색이 바랜 장난감 사기 목걸이 몇 개가 허술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금 대신 녹슬어 빛을 잃은 백동 팔찌와 싸구려 황동 반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들은 한낱 잡화점에서나 볼 법한 조악한 장신구에 불과했습니다. 도좌수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기대감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방서방. 이게 어찌된 일이냐? 도좌수는 분노의 이성을 잃고 방서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방서방은 짐짓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 소인도 어찌된 영문인지 알 길이 없사옵니다. 분명 오 목수 녀석이 보물을 보았다 하였는데 방서방의 변명은 도좌수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3,000냥이라는 거액이 아른거렸습니다.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한낱 쓰레기를 3,000냥에 사들인 어리석음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멍하니 골방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굴의 장터 길가에 허름한 가마니를 깔고 앉아 사주팔자를 보아주던 꾀죄죄한 늙은 역술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해 있던 도자수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늙은 역술인 앞에 앉았었습니다. 역술인은 도자수의 손금을 들여다보고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리께서는 재물이 차고 넘치나 10년 후에 큰 손재수가 있을 것이오. 하늘이 노아 재물을 거둘 것이니 부디 그 탐욕을 거두시오. 도자수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자신에게 손재수라니. 그는 술김에 가마니를 확 잡아당겼고 늙은 역술인은 뒤로 발라당 낮아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웃었으나 도자수는 그 영감의 꾀죄죄한 몰골을 경멸했습니다. 그 늙은 역술인이 바로 오늘 자신을 속인 피아골의 유도사였습니다. 유도산. 그놈이 그때 그 자라니.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함정에 빠진 자신의 어리석음에 피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복수극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한편 머나먼 여수 땅의 어느 술집에서는 세 사람이 킬킬거리며 술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백발의 유도사였고 또 한 사람은 술잔을 비우며 호탕하게 웃는 오목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능청스러운 웃음소리를 내는 방 서방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밤늦도록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좌수의 재물을 앗아간 것은 탐욕스러운 자를 응징하려는 세 사람의 치밀하고도 완벽한 복수